화장지에 왜 화려한 무늬가 그려져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충분히 오래 앉아있으면 마침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 무늬는 실제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지를 약간 뽀송뽀송하게 하고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무늬를 사용해요. 독특한 패턴은 시장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활용 화장지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만큼 인기 있지도 잘 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낵 세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죠. 크래커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래커는 수분이 있는 반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밀가루나 소금과 같은 건조한 재료에 비해 습한 재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이 있는 반죽이 구워지면 열이 가해지면서 수증기를 방출해요. 그 결과 작은 공기주머니로 가득 찬 식감인 오픈 크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완벽하게 바삭한 크래커를 만들려면 반죽에 쌓인 수증기를 방출해야 해요. 바로 이때 구멍이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 구멍 덕분에 바삭함이 유지됩니다. 오래된 집이나 헛간에 있는 이 별은 우리가 주목하지는 않지만 매우 친숙한 별입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헛간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 위에 올려놓아도 여전히 헛간별입니다. 이 별이 정확히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19세기 말부터 사람들이 이 별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헛간에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곤 했는데 각각의 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별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환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멋져 보이니까 장식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말해요. 전기 플러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한 세기 전 최초의 플러그가 설계됐을 때 플러그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홈은 소켓 내부의 돌기와 일치해서 플러그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했죠. 나중에 홈은 구멍으로 대체됐고 같은 용도로 사용됐어요. 오늘날의 플러그는 내부에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이 마찰과 압력으로 고정돼요. 구멍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제조 과정에서만 유용해요. 일부는 구멍을 통해 막대를 삽입하여 플라스틱으로 감싸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 외에는 구멍의 용도가 없고 선택사항이라 제조업체가 구멍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아래쪽을 하얗게 칠한 나무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흔히 하는 일이더라고요. 나무의 아래쪽 줄기를 흰색으로 칠한 이유는 햇볕에 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햇볕 데임은 겨울철에 발생하며 기온의 극심한 변화로 인해 나무 껍질이 갈라지는 과정이에요. 흰색 페인트층은 오래 지속되는 나무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요. 과수원과 나무 농장에서는 나무 줄기에 이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린 나무를 보호하고 첫 해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죠. 오래된 만화에서 꽤 많은 캐릭터가 흰 장갑을 끼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애니메이션 영화가 흑백이었을 때 캐릭터에게 흰 장갑을 낀 것은 검은 몸체에서 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후 애니메이션은 진화했지만 장갑은 디즈니의 전통으로 남았죠.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사람의 손은 동물 캐릭터를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만듭니다. 또한 장갑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 작업 속도가 빨라지죠. 또한 많은 만화 캐릭터가 네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있어요. 첫째, 네 손가락만 그리면 애니메이터의 작업이 더 쉬워져요. 사람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동물이나 다른 캐릭터는 네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인 이유도 있어요. 월트 디즈니는 이 유명한 생쥐의 손가락이 5개라면 손이 바나나처럼 보일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등교 전 아침 만화를 보면서 왜 일부 성인 캐릭터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반쯤은 알겠더라고요. 어른들은 쇼의 주요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그저 어른들만의 일을 하고 있었고 주인공인 어린 나이의 캐릭터나 동물들이 모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었죠. 어른 캐릭터는 항상 주인공을 지켜보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기 위해 존재했어요. 애니메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애니메이터는 얼굴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저렴하고 쉬우며 시간도 훨씬 적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말할 때마다 얼굴을 만들거나 입술을 동기화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기존 애니메이션을 재사용하거나 작가가 마지막 순간에 대본을 변경할 경우 가능한 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죠. 굴뚝이 2개 있는 집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실제로 굴뚝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추운 기후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에서는 가스를 실외로 운반하는 통로인 굴뚝이 2개 이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꽤 흔했습니다. 과거에는 집이 요즘처럼 밀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더 많은 열원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은 벽난로와 여러 개의 장작난로를 사용했습니다. 연통이 여러 개 있으면 모든 가스를 한 번에 배출할 수 있었죠. 현대의 주택은 훨씬 더 밀폐되고 고립된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추운 기후에서도 따뜻하고 아늑하게 지내기 위해 2개 이상의 난방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의 굴뚝은 미적 목적에 더 많은 역할을 하죠. 또한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굴뚝을 제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끔 자동차 스티어링 휠이 심하게 끈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비닐이나 가죽과 같은 소재로 덮여있는 경우가 많고 2 소재 모두 먼지, 음식물 기름, 오일, 손바닥의 땀과 같은 표면 잔여물이 쌓이기 쉬워요. 핸들을 만졌을 때 손이 더럽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항상 무언가가 묻어있고 그 물질은 기꺼이 그 상태를 유지해요. 어느 순간 표면 잔여물이 충분히 쌓이면 끈적끈적한 느낌을 받게 돼요. 2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운전 장갑을 사용해도 되고요. 가끔씩 스티어링 휠을 닦아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스쿨버스는 지붕이 흰색이에요. 분명히 지붕은 더운 날의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흰색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문제는 어두운 색상, 특히 검은색은 빛과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는 더운 날에 특히 뜨겁고 여름에 어두운 옷을 입으면 더위를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흰색은 빛과 열을 반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빨리 가열됩니다.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으시다면 같은 기온이라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바다의 27도는 매우 견딜만 하지만 알래스카나 플로리다에서는 같은 27도라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습도예요.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양입니다. 네바다는 습도가 38%로 가장 낮은 주이며 알래스카는 습도가 77%예요. 더운 날씨에 몸이 열을 식히려는 방법 중 하나는 땀을 흘리는 겁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열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죠. 습한 환경에서는 땀이 덜 증발하고 몸에 남아서 그냥 흘러내려요. 따라서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도 그대로 유지되어 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자, 땀을 흘리지 마세요. 실내 에어컨 근처에 머무르세요. 여름 내내요. 외출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글쎄요, 그건 안 될 것 같네요.